안녕하세요. 보험금 팔례방입니다. 재발성 우울병 장애, 양극성 정동성 장애 병력자가 전 여자친구의 약혼 소식을 듣고 니코틴 액을 과다 음용하여 사망한 경우 5차례 자살 시도 이력이 있고 유서가 없다면 자살 사망보험금은 부책인지 여부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법 2019 가합 590-411호 토대로 명확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사실, 망인은 2016년 12월 6일 07시경 부친 F와 전화통화를 한 후 자택에서 니코틴 원액 약 10cc를 흡입한 후 의식을 잃고 쓰러져 치료를 받다가 사망하였습니다. 재판부의 판단, 가, 보험금 등 청구권 발생 여부, 관련 법리, 주요 우울 장애와 자살의 관련성에 관한 의학적 판단 기준이 확립되어 있으므로 사실심 법원으로서는 주요 우울 장애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 자살하였다고 볼 만한 의학적 견해가 증거로 제출되었다면 함부로 이를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만약 법원이 그러한 의학적 소견과 다르게 인과관계를 추단하려면 다른 의학적 전문적 자료에 기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합니다. 쟁점, 이 사건 사고가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였는지 여부, 망인은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지속적인 어려움을 겪던 중 판단력과 자제력이 극히 저하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2016년 12월 6일 07시경 니코틴 원액 약 10cc를 흡입하여 의식을 잃은 뒤 2016년 12월 20일 08시 50분경 사망하였습니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망인은 2010년 12월경부터 M병원에서 우울증 치료를 받은 이래로 충남대학교 병원에서 정신과 외래진료 입원 치료를 받았으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인 2016년 12월 1일경까지 지속적으로 우울증 등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망인에 대한 진료 기록에는 재발성 우울병 장애, 자살 시도, 충동조절 장애, 주체성 장애, 정서 불안성 인격 장애, 양극성 정동 장애 등에 관한 진단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바, 망인은 상당히 오랜 시간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을 앓아왔으며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았으나 그 증상이 크게 호전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2011년 이후로 약 5차례 이상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보이고 충남대학교 병원에서는 망인에게 반복되는 자살 사고와 자살 시도에 대한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망인과 원고에게 망인에 대한 지속적인 치료 및 입원 치료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하였습니다. 위 진료기록 감정 초탁 결과에 따르면 망인은 우울사파가 반복되었고 중증의 심각도를 보이고 있으며 감정인은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하였을 것이라는 의료 경험 측정 추정이 가능한지라는 질의사항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우울증이 발생하면 평소보다 작은 스트레스라 하여도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이 저하되고 실제보다 더 무가치감을 느끼며 부정적인 사고를 하게 되어 해결 방법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고 불안감, 충동성, 인지적 왜곡, 자기조절 능력의 저하 등으로 극단적인 자살 행동을 하게 될 수 있음. 이러한 의미의 합리적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살 시도를 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음이라고 회신하였습니다. 감정인 L은 위 회신 결과에 대한 의학적 근거로 일반적으로 우울증은 자살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정신장애인 스트레스만으로 직접 자살한다기보다 이러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우울증이 발생하고 우울증이 발생하면 부정적인 사고, 판단력 저하, 충동성 및
자기조절 능력 저하 등으로 자살을 시행하는 수가 많음이라는 내용을 제시하였는 바, 위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가 망인이 오랜 기간 알아왔던 우울증 등의 정신질환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망인이 자살에 이르게 된 경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망인의 부친인 F의 사실 확인서에 따르면 망인은 2016년 12월 6일 06시 40분경 F에게 전화하여 전 여자친구가 전화를 받지 않는다며 F에게 전 여자친구와 통화해 볼 것을 요청하였고, F가 전 여자친구와 통화한 후 07시경 망인에게 전 여자친구의 약혼 소식과 함께 더 이상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전하자 망인은 아버지 사랑해요 라는 말을 남기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이에 F는 이상한 생각이 들어 망인이 거주하고 있는 자택에 방문하였으나 망인은 이미 쓰러져 있었고 F는 07시 42분경 119에 신고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F의 진술은 경찰 조사에서의 F 진술서서 충남대학교 병원 의무기록과 부합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망인이 전 여자친구의 소식을 듣기 전까지 F와 일상적인 대화를 했던 점, 망인이 위 전화 통화 후 불과 40여 분 만에 니코틴 원액을 흡입하고 의식을 잃은 점, 망인이 평소 대인관계 문제에 특히 취약하였던 점, 자살 직전 유서를 남기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망인은 사전계획 없이 우발적으로 니코틴 원액을 흡입하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바, 이러한 자살 과정에는 망인이 기존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상당히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입니다. 망인은 니코틴 원액 약 10cc를 마신 후 니코틴 중독에 의한 저산소성 뇌증으로 사망하였습니다. 그런데 망인이 2015년 1월경부터 전자담배를 사용하였던 점, 경찰의 내사 결과 망인의 자택 내 책상에 전자담배용 액상 니코틴이 여러 병 존재하였던 점 등을 고려할 때 망인은 평소 자신이 전자담배를 피우기 위해 사두었던 니코틴 원액을 마시고 이 사건 사고에 이른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망인이 자살을 위한 특별한 준비나 계획 없이 평소 소지하고 있던 니코틴 원액을 마시는 방법으로 자살하였던 점에 비춰볼 때 망인은 자신의 행위 및 그 결과에 대한 충분한 수고의 과정 없이 충동적으로 니코틴 원액을 마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론적으로 보험회사는 보험 수익자에게 상해 사망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 주신 점 고맙습니다.